안녕하세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는 이것 또한입니다. 오늘 말할 얘기는 사귀다입니다. 사귄다는 말 쉽게 쓰고 흔히 듣는 말이지만 나하고는 조금 먼 얘기로만 느껴질 수도 있는 말이죠. 사전에 보면 서로 얼굴을 익히고 서로 친하게 지내다 라고 그 뜻이 나와 있어요. 조금 웃긴 게 친하다를 찾아보면 서로 사귀다 라고 나와 있고 사귀다를 찾아보면 서로 친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두 말이 같다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성 간에 서로 사귄다 라는 뜻으로 자주 쓰고 있죠. 물론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사귄다 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지금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사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친한 거랑 사귄 거랑은 그 느낌이 다르죠. 그런데 사전에서는 친한 거랑 사귀는 거랑 같다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귄다라는 것은 친하긴 친하되 아주 많이 친한 것. 조금 친한 사람이랑 서로 손잡고 다니거나 서로 사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아주 많이 친해야 서로 손도 잡고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그런 거겠죠. 결국 이성 간의 사귐이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씩 친해지고 점점 더 친해져서 아주 많이 친해지는 사이를 사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사귄다는 게 서로 아주 많이 친한 관계라면 일단은 친해지는 게 먼저겠죠. 친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친함에서 아주 많이 친한 사귐의 단계로 넘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고백이 있어야겠죠. 보통 고백이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승낙을 해줄까? 거절을 당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사전에서 보면 고백이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 감추어 놓은 것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한다 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대로 숨김없이예요. 흔히 꼬신다라는 말을 쓰죠. 설득력, 꼬심력, 이게 세야지 상대방에게 오케이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꼬심력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을 유창하게 잘한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를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주문을 외워서 상대방을 세뇌시키거나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힘들고 복잡하고 성공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쉽고 강한 꼬심력은 어떻게? 방금 얘기했잖아요.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을 솔직하게 하면 그 말에 힘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관심법이라고 아시죠?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방법. 저는 이게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은 있다고 봐요. 사람과 얘기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사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도중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진심으로 말하는지 아닌지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자, 솔직하게 말하는 거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가장 좋은 연습 상대는 뭐다? 가족이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편한 사람한테도 잘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더 힘들겠죠. 정 상황이 안 좋으면 친한 사람이나 아는 사람에게 자주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고백할 때는 나 위주가 아닌 상대방 위주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나랑 사귀자. 안 사귀면 나 죽을 거야. 이런 건 안 돼요.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떼쓰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보면 나는 너랑 있으면 솔직히 무섭거든. 그런데 같이 있고 싶다. 나랑 사귈래? 아니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고백만으로 친함에서 사귐으로 넘어가지는 않아요. 그 중간에 사랑이라는 게 또 필요하겠죠.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이제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잘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넣는 대로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봤던 친구가 5년 뒤에 보면 다르게 느껴지고 10년 뒤에 보면 또 다르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보는 일은 항상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패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실패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과 좌절 속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나오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사귀면 뽀뽀는 언제 해야 되나요?
솔직히 제가 그런 거 아예 하지 마 라고 하면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뽀뽀를 하던 데이트를 하던 서로 간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충분히 이야기하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흔히 기습 뽀뽀 같은 기습적으로 하는 일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입에 갑자기 음식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날따라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았다던가 그 음식이 싫어하는 음식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맞겠죠? 음식을 상대방의 입에 들이대더라도 상대방이 보고 판단할 시간을 조금 줘야 돼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바로 치워야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상대방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되면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상할 수가 있어요. 셋째, 사귐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과의 만남은 내가 만지고 싶고 안고 싶은 사람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시킨 대로 하는 사람, 나를 위해 희생해줄 사람을 찾는 일도 아닙니다. 흔히 썸을 탄다라는 말이 있죠. something. 남녀 사이에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지는 거죠. 그만큼 남녀 사이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동성애는 내가 안 해봐서 몰라요. 네 번째, 서로 잘 모르는데 갑자기 고백해서 사귀는 경우가 있어요. 사귐은 만나고 친해지고 아주 많이 친해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중간 단계가 빠진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둘이서 그냥 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주 많이 친한 걸로 하자. 사실 친함의 단계는 상대방과 어울리면서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다 겪어보는 단계고, 친함에서 아주 친함의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는 상대방의 단점도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러한 단계가 거꾸로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이성 간에 사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이 흔히 연애는 나이가 되면 해라, 대학에 가면 해라, 직장에 가면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되고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간다고 해서 사귀는 일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뉴스를 보면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도 남녀 간의 사귐에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결국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도 미루지 말고 조금씩 준비하고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귀는 건 무조건 안 돼, 우린 아직 어려, 이렇게 금지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서로 사귀면서 상대방에게 내 고민을 말해보기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기도 하고 공원에 가서 머리도 식히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같이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 일상을 사랑하고 내 일상을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 우리 딸내미 잠잘 때 내가 뽀뽀 엄청 많이 했어요.